네, 파이어 리소스 실습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개의 파이어 리소스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파일을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고 불러오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레드의 처음 화면으로 가셔서 오픈 리소스를 누르고 제일 왼쪽에 있는 로컬 파일 탭을 누른 다음에 셀렉트 파일을 하고 patient.json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불러와졌죠? 네,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은 포스트 코디네이트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디네이트란 뭐냐? 우리말로 후조합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여러 개 쪼개져 있는 데이터 단위들을 조합을 하는 건데 나중에 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후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홍길동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썼잖아요. 이름을 한 텍스트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데 사람은 이렇게 해도 그냥 이해가 잘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인지를 하거든요. 아, 홍길동은 이름이고 박사는 뭐 서픽스 같은 거다, 프리픽스 같은 거라고 하고 사실 사람은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아, 홍은 분명히 성이고 길동은 이름이야 라고 이해를 하죠. 그 예전에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 것이 옛날에 그 야구 선수 박찬호가 미국에 갔었을 때 박찬호라고 써놓은데 이제 영어는 퍼스트 네임이 먼저 오니까요. 찬호박이라고 쓰면은 이게 성이 찬이고 이름이 호박인지 아니면은 이름이 찬호고 성이 박인 건지 이게 엄청 헷갈려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걸로 따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나왔다는 거 나왔다고 기억을 하는데 찬호박이라는 아이스크림이. 네. 근데 이게 사람은 그걸 어느 정도 캐치를 하는데 컴퓨터는 잘 못하죠. 물론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이 하도 발달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LLM은 똑똑하게 홍길동 할 때 홍은 성이고 이름은 길동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그래서 홍길동 박사라고 다 붙여서 써놓으면 이거를 선조합, 즉 프리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홍, 길동, 박사라고 분리를 해놓으면은 이거를 포스트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이름 안에서 두 가지를 다 쓰는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텍스트 필드 안에 홍길동 박사가 있죠. 여기서 패밀리 네임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 홍이라고 치고요. 기븐 네임을 추가를 하고 길동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프리픽스를 라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네임 하나 안에 홍길동 박사도 있고 홍길동 박사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소도 주소 필드가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하나를 썼었을 때는 그냥 서울특별시 유타동 유타아파트 101동 101호라고 하고 우편번호는 04512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어드레스 라인은 유타동 유타 아파트 101호라고 쓰고 그 중에서 도시명은 서울특별시라고 쓰고 마지막으로 우편번호는 04512라고 쓰면 좀 더 체계화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 거겠죠. 이거를 이제 포스트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소나 이름은 굉장히 단순한 예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의학 용어 같은 게 얼마나 복잡한지 이제 보시면은 이 포스트 코디네이트, 풀티 코디네이트를 구분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 기능이 필요한 건지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홍길동 박사라고 써놓고 홍길동 박사 이제 두 가지 사실 같은 정보를 두 가지 유형으로 입력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는 중복이네. 중복 맞습니다. 중복이어도 이 두 개가 정보가 일치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텍스트로는 홍길동 박사라고 쓰고 패밀리 기본 서픽스에다가 이재훈 박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의 이름은 홍길동이야, 이재훈이야?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물론 이름이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 이름이 두 개일 수도 있죠.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이 미국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영어 이름을 뭐, 이재훈이라고 하고, 존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 이름을 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파이어에서. 그거는 사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 같은 곳에다가 이걸 우선으로 정하세요라고 명시를 보통 하는 게 이제 좋은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고요. 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나중에 입력된 정보를 받아들인다거나, 왜냐하면 최신 정보가 더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아니면 구조화된 정보가 그래도 텍스트 정보보다는 훨 더 나은 거니까 그걸 받는다. 아니면 뭐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 정답은 없지만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항상 해야 됩니다. 파일을 정보를 만들고 받을 때 항상 이런 걸 고려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 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파이어는 나 혼자 쓰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 여러 기관 간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리소스 모델링이나 프로파일에서 정의한 우선순위 정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아니면은 컨텍스트 정보를 통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우선순위를 뭐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사람이 뭐 집 전화번호도 있을 수 있고 모바일 전화번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 전화번호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한 게 사실 아닌 거죠. 그때 필요한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정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코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은 이재훈이라는 환자의 이제 메리털 스테터스를 봤을 때 지금 기혼이라고 텍스트로 넣어놨잖아요. 이거는 텍스트 정보고 심지어 한국말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국 병원에 가면 못 알아들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정보는 아니라고 사실 봐야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코드화된 정보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HL7에 이런 밸류셋을 이미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친절하게도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보시면은 이 HL7이 메리털 스테터스를 어떻게 만들어 정의를 했는지에 대한 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결혼한 사람 아니면은 미혼인 사람, 뭐 이혼한 사람, 별거 중인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법적으로 사실 더 복잡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상태에 대한 정의가 있고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A는 뭐 annulled, D는 divorce,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기혼이라고 쓰지 않고도 여기에 그냥 입력된 코드를 쓰면은 이게 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상호간에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컴퓨테이셔널리 처리하는 것도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쓸 때는 참고로 코딩이라고 하는 요 태그를 전용 태그를 앞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코딩 안에는 총 세 가지의 입력란이 있습니다. 첫째로 코딩 시스템이고요. 즉 내가 어떤 코딩 시스템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거부터 가장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쓰고자 하는 코드를 명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아니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여야 되기 때문에 네, 코드를 앞에 M을 넣고 그 다음에 사람이 휴먼 리더블 할 수 있게 디스플레이 텍스트도 넣어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코디피케이션 예제를 한번 해봤고요. 이 코드화는 사실은 예를 들면 사람의 뭐 어디에도 사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성별에도 쓸 수 있고 뭐그 외에 좀 복잡한 의학 지식에도 쓸 수 있고 좀 더 범용적인 코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서울대학교 병원을 갔는데 서울대학교 병원도 그냥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고유의 어떤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으면 훨씬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이 OID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식별 메커니즘이라고 있습니다. OID 리파지터리라고 하는데 가면은 이걸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다 있는 거는 아니고 왜 다 있는 건 아니냐면 OID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나 사람이 가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공짜는 아니고 돈 내야 되고요. 얼마였는지는 한 500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매번 바뀌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걸 유지하기 싫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코드가 있었는데 없어지기도 하고요. 재미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색깔도 바뀌었네요. 녹색으로. 예를 들면 서울 하스피랄이라고 쳤을 때 네, 뭐 한 세 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하스피탈 있고 분당 하스피탈 있고요. 같은 분당 하스피탈이 두 개의 코드로 중복 등록이 또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오거나이제이션 페이션트 오거나이제이션 리소스 입력할 때 아이디 입력하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디는 사실 그냥 만든 아이디고 이 OID를 쓰면 훨씬 더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식별 코드를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오거나이제이션을 불러서 뭐 아주대학교 병원을 그 아이디가 지금은 ORG1234라고 그냥 만든 내부 아이디를 썼는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덴티파이어를 써서 아이덴티파이어의 아이디는 뭐 그대로 넣겠습니다. X, XX, Y, Y, GGGG.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는 OID를 썼다. 그리고 그 값은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상호 운용 가능한 이제 일명 인터오퍼러블한 그런 파이어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이어 정보를 많이 이제 넣었는데 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 전화번호를 안에다가 지금은 이제 1688-6144라고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재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A, B, C, D, E를 넣는다라고 하면 넣어지죠. 네, 왜냐하면 우리의 프레드는 버전 0.5 공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당연히 안 돼야 되죠. 전화번호에 텍스트가 저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값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엔트리가 될 때 그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귀찮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무조건 입력되도록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디를 레퍼런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환자 아이디를 레퍼런스를 해요.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레퍼런스 아이디가 유효한 아이디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체킹을 해줘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아까 잠깐 예를 들은 홍길동 박사에 의해서
같은 정보를 가진 두 개의 파이어 메시지가 이제 중복이 있을 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만약에 또 다르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도대체 누가 검증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질문을 여기서 다 답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파이어 메시지는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만드셨죠? 네,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 문제, 중복, 품질 문제, 레퍼런스 관리, 언제 보내고 받을 거냐 하는 송수신 시점, 뭐 중복 문제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파이어 서버이고요. 그다음에 상호 간에 이런 거를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한 것이 파이어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파이어 서버와 파이어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는 파이어를 제대로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고 굉장히 중요하고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